한때는 한국 중전기 산업의 상징과도 같았지만 지금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이죠. 바로 광명전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배전반의 명각 광명전기라는 이름 앞에는 수십 년 동안 이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 그러니까 발전소나 공장, 아니면 거대한 빌딩 같은 곳의 심장부에는요, 안정적으로 전기를 나눠주는 배전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분야에서 광명전기라는 이름은 곧 기술력이자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70년 가까이 업계를 쭉 이끌어온 이 선구자가 어쩌다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찬란했던 과거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광명전기의 화려했던 70년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55년에 작은 제작소에서 시작해서 90년대에는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국민기업 반열에 올랐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디지털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죠. 심지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원자력 발전소 계약까지 따내면서 역시 광명전기답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하나만큼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탄탄해 보이던 거인의 발밑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건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던 한 장의 재무제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2022년 분명히 46억 원 흑자를 내던 아주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2023년에 적자로 돌아서더니 2024년에는 영업 손실이 무려 88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추락의 속도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정말 아찔할 정도입니다. 45억 흑자에서 88억 적자로 불과 2년 만에 이 회사의 수익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2024년 최종 성적표, 당기순 손실이 무려 432억 원. 아니, 영업손실 88억 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천문학적인 손실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범인은 바로 대손충당금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이게 회계 용어라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물건은 팔았는데 돈을 떼일 것 같으니까 저 돈은 못 받겠다 하고 미리 손실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2024년에만 이렇게 처리한 돈이 무려 222억 원.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의 40%를 그냥 포기한 셈이죠.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빴던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돈 문제로 휘청거리니까 이번엔 배를 이끌어야 할 선장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재무 위기는 곧바로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배구조, 즉 소유권의 위기로 번져나갔습니다. 와,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정신에 하나도 없죠. 수십 년간 창업주 가문이 이끌던 회사가 2024년에 나반홀딩스라는 곳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딱 1년 뒤에 이번엔 MH건설의 경영권을 또 넘기죠. 근데 더 황당한 건요. 이 MH건설이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가지고 있던 지분 전부를 시장에다 그냥 내다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나반홀딩스가 어부지리로 다시 최대 주주가 되긴 했는데 그 사이 지분율은 반토막에 나버렸어요. 그야말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파편처럼 조각나버리 주주구조. 최대 주주 지분이 8%도 채 안 되고 76% 이상이 전부 소액주주들한테 흩어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 겁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 광명전기는 딱 어떤 상황일까요? 한쪽 발은 그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에 다른 한쪽 발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현재의 위기에 딛고선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기의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730억 원이라는 이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최근에 수주에 성공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계약금이에요. 회사가 아무리 흔들려도 광명전기의 핵심 기술력만큼은 여전히 국가 최고 수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지금 광명전기가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면 수십 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거대한 신규 계약이라는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요, 무너진 재무 상태, 주인 없는 지배구조라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과연 이 빛이 그림자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자산이 현재의 이 경영 위기와 재무 위기를 모두 극복할 만큼 과연 강력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광명전기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뭘까요? 로드맵은 사실 명확합니다. 첫째, 흔들리는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서 경영을 안정시켜야겠죠. 둘째, 망가진 재무를 재검해서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고요. 셋째, 그 어렵게 따낸 대형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해야겠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기업의 가장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이 신뢰와 경영이라는 줄기가 통째로 부러지려고 할 때 과연 회사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광명전기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대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